유유히 흘러가는 단풍으로 물든 가을 강에서 고기잡이에 나선 한 어부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아우라지라고 그래요. 여기 영평천하고 합류되는데 이게 용암바위라고요. 강은 수만 년 세월 동안 산을 깎고 바위를 다듬으며 제 길을 만들어 왔죠. 물고기와 함께 살아온 어부의 삶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토종 물고기들이 참 기운찹니다. 쏘가리, 꺽지, 뱀장어, 동작에 이게 이제 모래무지예요. 모래무지. 입으로 모래를 빨아들였다가 내뱉고 이래서 빠가살이에요. 빠각빠각 소리 내잖아요. 쉬리, 버들치, 퉁가리, 금강모치. 이름만 들어도 입에 작은 데는 토종 물고기들을 데리고 철원, 연천을 지나 파주 임진강에 이르는 물길. 바다와 인접한 까닭에 품이 넓고 먹잇감이 풍부한 임진강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대의 민물 어장으로 손꼽혔죠. 이거 봐요. 이게 잉어야. 살이 잔뜩 오른 잉어며 황금빛 메기까지. 참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입니다. 난 임진강이 은행이라 그랬어, 은행. 근데 나가면 돈을 보니까. 그래서 너를 임진강에 들어가면 난 은행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부들은 임진강의 봄날을 최고로 친답니다. 과연 올 봄에는 어떤 녀석들로 문전성시를 이룰까요? 분주했던 가을 거지가 끝나고 들녘이 휴식에 들어가는 10월 중순. 아침 저녁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이 즈음이면 임진강엔 귀한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만사 제쳐두고 강으로 달려온다는 어부들. 물이 무척 불었어요. 올해도 신건식 할아버지는 녀석들을 위해 먹잇감을 듬뿍 마련했습니다. 옥수수. 이걸 노에 들어가요. 이걸 노에 들어간다고. 들고 가는 폼을 보니 제법 많은 녀석들이 찾아오는가 본데요. 주로 뭐 잡아요? 참게요, 참게. 통발에 하나씩. 이거 먹으러 들어간다니까. 빈 통발은 잘 안 들어가. 바로 참게랍니다. 참게잡이는 9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이루어지죠. 내륙에서 잔뜩 살이 오른 참게들이 산란을 위해 바다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신씨 할아버지는 참게가 바다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통발 180여 개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통발을 던져놓고 사나흘 기다리면 옥수수를 좋아하는 참개들이 걸려들죠.
마리수는 자라서 그렇지 마리수는 한 4마리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주 알이 꽉 찼을 때죠. 이제. 살이 여물고 단단해 오래전 임금님 수라상에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임진강 참게. 이게 수컷의 털이 이렇게 여기가 이게 북실북실하지. 그렇게 이게 털기라고 그래서 이게 순놈 같다 털기라고 그러지 뭐. 집게도 크고 털이 많고. 이렇게 잡힌 참게 한 마리가 10,000원이 넘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녀석들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요. 아버님 신선 노름 같은데요. 남들 보기엔 그렇죠. 남들 보기엔 실성같이. 이거 웬만한 사람 이거 못해. 웬 신선 노름이냐 싶지만은 여름 장마에 통발을 몽땅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못한 건 이 임진강이 가난한 시절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었던 까닭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애써 잡은 어린 참개와 암개들을 모두 강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내년에 돌아올 것을 기약하는 녀석들과의 약속이죠. 참개의 길이 되어줄 한탄강. 북녘강 평강에서 출발한 한탄강은 철원, 연천을 지나 파주에 이르러 임진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흐르죠. 그리하여 김포 앞에서 한강과 만나는 임진강은 서해로 흘러드는 물고기들에겐 최고의 산란장입니다. 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기대 살곤 했죠. 강은 교통이 불편한 시대엔 길이었고 배고픈 시절엔 최고의 문전옥답이었습니다. 임진강변 마을인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겨울 추위가 한창인데 최영선 할아버지가 또다시 강으로 달려갑니다. 민통선인 까닭에 강에 닿자면 조금은 까다롭죠. 출입증도 제시해야 하고 들고 나는 시간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때 이곳 임진나루는 세상 누구나 알만한 포구였답니다. 그것은 옛 시절 한양과 개성을 이어주는 유일한 관문이었던 까닭이죠. 강이 얼은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해. 저기 고기가 추울 때는 깊은데 모이니까 그거 잡으려고. 그렇지. 남북이 가로막힌 요즘 포구는 쇠락했고 고기잡이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민통선이라 한 척에 꼭 둘씩 들어가야 돼. 혼자 다니면 또 위험하고 하니까 그 출입증 허가가 배당 2개씩이야. 저거 줬다고? 그래서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겨울이면 어부들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이곳.
한 몇 분 정도 조업을 하세요? 여기는 한 20명 하는데 현재는 뭐 한 7, 8명밖에 안 나왔네요. 그 얼었을 것 같으면 땡겨봐야지. 이 추운 날씨에 무슨 물고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부빙까지 겹친 지가 벌써 3일째. 어렵게지라고. 그렇다고 금을 던져놓은 채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어부들이 아니죠. 얼어서. 이 형님이 키는 작아도 단단해. 아빠 무시 못하지. 두 분은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0년, 나는 30년. 지난 50년 넘는 세월, 물고기 잡느라 잔뼈가 굵었으니 강에 나와야 비로소 살맛이 느껴진다는 최영선 할아버지. 햇살이 눈부시고 그곳으로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랑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러니 사람 속은 몰라도 얼음장 속 물고기의 속내만큼은 훤히 꿰뚫 수 있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난공불락의 어장. 그만해! 꺼, 시동 꺼! 안 깨도 돼! 이 두 사람이 이렇듯 위험을 무릅쓰고 애써 강에 나온 까닭이 있지요. 내일은 또 영하 15도 나간다니까 오늘 금을 못 빼면은 뺄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그 추워도 이렇게 나와서 다들 얼어 작업하는 거야. 그냥 방치해두면 그물도 잃고 혹 들어와 있을 물고기까지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물이나 거두어둘 겸 나왔는데 들기도 힘들 만큼 묵직한 것을 보니 역시 임진강입니다. 어우, 좋아. 야, 이거 봐, 형. 얼어갔어. 야, 임마. 아, 추워서 꼼짝 못한다. 여름 같으면 펄떡 뛸 텐데. 이게 잉어야. 이거 그래도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거야. 큰 거는 상당히 커. 이때는 최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물을 진작 뽑아야 되는데 얼음이 오니까 힘들어. 춥지 않을 때는 참 재밌어. 고기가 많이 잡히면 이제 추울 때는 이렇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이럴 때를 일컫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다는 할아버지. 목말라. 아니, 강물을 그냥 드세요? 강물을 그냥 드세요? 그거. 오, 많이 들었어. 그래도 어부들은 강을 믿고
또 그 강은 어부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지요. 손 날로 꿀꿀. 아유. 이번에도 3일 전에 쳐놓았다는 최씨 할아버지의 삼각망 속엔 각종 물고기들로 아주 그득합니다. 어종이 몇 종류나 돼요? 여기 이제 메기, 모래모지, 살치 메기, 한 10종류 돼요. 메기. 어떠신가요? 토종 물고기인 이 녀석들 아주 기운차 보이죠? 이게 참붕어 우리 토종붕어. 진짜가 참붕어. 참붕어. 이건 빠가사리. 빠가하는 거. 이제 동로굴이라고. 이것도 희귀종이야. 동로굴이라고. 이거 눈치. 아, 좋다. 오늘날 임진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무려 67종. 그러니 물고기들에겐 천국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죠. 판문점이 이쪽으로 가면 판문점이 있어. 어디가 판문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판문점.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고. 여기 강원도. 여기는 서해 이쪽으로. 이게 동서, 남, 북이 이쪽에 있지. 판문점이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서 한 40리, 한 4km면 이북이에요. 가까워요. 내가 1968년도에 왔는데 김신전 넘어올 때 그때 내가 안강에서 고기 잡다가 임진강으로 온 거야. 아버지하고. 그 당시에는 미군들이 있었어 여기 주더라고. 그래서 미군들이 허가를 내줘서 임진강에 들어가 잡은 거야. 물고기가 많았지만 임진강 어부의 삶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민통선 안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저 훈련이 여기 이제 강 건너서 훈련하니까 포 훈련하니까 가끔가다 포 쏘고 그래. 근데 하도 살아서 뭐 총 쏘는 거, 포 쏘는 거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아. 하도 들어가지고. 6개월 전에는 왔다 갔다 했죠. 개성이고 뭐 일로 이게 일본 국도예요. 여기가 임진이가 다리는 앉았어도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개성으로 다니고 이렇게 신울지 다니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아, 개성까지. 그럼 그러다 이제 6.23에 터져가지고 꽉 막힌 거지. 그때는 간첩이 많이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기 잡는 사람들 여기다 근무소 들였어. 밤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아주 배 2척씩 아주. 그러니까 이곳은 전쟁의 아픔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끝까지 겪은 치열한 전장터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목이었고 서울의 방어선이기도 했죠. 그것은 어부들에게는 더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 둘 대처로 떠났지만 어부의 삶을 살리라 마음먹고 이곳에 남았다는 최씨 할아버지와 형제처럼 단짝이 된 임용석 씨. 두 사람은 오늘도 참 제법 많은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나누세요? 우리 둘 그냥 나눠서 쓰는 거야 잡아서. 이거 다. 두 사람에겐 저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다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그때는 고기가 잡기 싫어 안 잡았어. 뱀장어, 뭐 미기, 참미.
항복은 그냥 뭐 여기 쫙 깔려있어. 찾기 싫어서 안 잡았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요 개울바닥에 쫙 갖다놔도 먹고 죽는다고 가져가질 않았어. 훔쳐가질 않아. 53년 정확히 그렇게 잡았어. 예전에 그럼 아버님이랑 같이 잡으셨어요? 네, 아버지하고 같이 잡고 아버지가 75살에 돌아갔어. 한 15년, 한 20년 됐지. 돌이켜보면 고생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다 집을 짓고 잤는데 추워가지고 못 들어갔어. 그래서 그 땅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또 잤었지. 땅에다 굴을 파서 굴을 파면 뜨뜻하잖아. 이거 바닥 떼고 거기서 밥 해먹고. 그러다가 또 거기도 추워. 그래서 이제 마정에다 거기다 방을 얻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고기 잡고 이렇게 먹고 살고. 그 난 임진강이 은행이라 그랬어, 은행. 은행이요? 나가면 돈을 보니까. 그래서 너는 임진강에 들어가면 난 은행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홀로 남은 최 씨 할아버지는 임진강이 내준 물고기를 등짐으로 전하르며 7남매 형제들을 분가시켰고 그리고 자식까지 공부시켰답니다. 오늘 최고 고생했어. 아휴, 오늘 막판 그물 뽑느라고 얼음은 얼었지 나는 춥지. 이처럼 임진강이 물고기들의 물목이었듯 형제와 자식들에게 든든한 인생 물목이었던 최 씨 할아버지. 최 씨 할아버지가 지난 50년 넘게 저 나른 임진강 물고기는 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어저께 또 나왔다 하시면은 어제 팔았다 하시고. 아유 없어요 우리 고기 없어요. 고기 없어요. 아우 추워. 싱싱한 물고기는 인근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내다 팔고 그나마 팔고 남은 고기들을 말려 차 안으로 이용한다는 할머니. 그렇게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부부는 평생 임진강에 기대 살아왔겠지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부터 최 씨 할아버지 부부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잡아두었던 물고기를 오일장에 내다 팔기로 했던 거지요. 찾아간 곳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파주시 광탄장. 어디나 그렇듯 우리의 오일장은 참 늘 구수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사람과 물건들이 저마다 서민이란 이름을 달고 모였다 흩어지는 또 하나의 인생 정거장. 최 씨 할아버지 부부도 그 한 귀퉁이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돼지감자 저 팔고 이런 건 안내하게 되고 호박꼬지. 갖고 나온 것은 손수 띄운 메주를 비롯해서
전답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같은 농산물. 그렇게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많이 못 팔고 댕겨요. 물고기 그전에 물고기만 팔아도 괜찮았죠. 옛날에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이 할아버지 부부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는 역시 싱싱한 임진강 물고기입니다. 뭐? 지금만 비가 땅나마는 또 많이 맞네. 바다에 사는 거라 이게 그래 오래 살아. 간기가 좀 있어야 돼. 소금. 아저씨 내가 싸게 드릴게. 오늘 많이 대가리 잡아야 돼. 거기 잡으면 저기야. 자 봐봐 이렇게 좋은 거 어떠신가요? 이만하면 임진강 물고기 힘이 장사죠? 메기들 이런 것들 있었을 때 그러죠. 그거 우리 힘으로 되지도 않아. 맞아. 대가리가 이만하고 응. 한 번 잡았다가도 끊어져. 잡았다가 장갑을 안 끼면 맨손이 나면 잊어버려.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 이렇게 잡으면 메기 너무 입지 마. 깍지면 죽어요. 죽진 않아. 죽으면 끓여 먹지 뭘까지. 여기 잡으면 꼼짝 못하잖아 여기가요. 여기 봐. 꼼짝 못하지. 잡아놓으면 안 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미끄럽긴 하고. 피하다 요놈은 미끄러우니까 네, 넘어졌지. 그 물레 나가는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고 보니 이곳 어르신들 죄다 임진강 물고기 기억 하나쯤은 품고 사시나 봅니다. 다시 매운탕 하실 거니? 응. 허니 쌈짓돈 오가는 건 당연지사. 돈이 큰 거고 돈이 작으면 작은 거고 그렇죠. 뭐 최고지 뭐. 당연히 최고지. 어이, 나 그물 손질하고 그러니까 가봐야 돼 거기. 고기 많이 잡아와요 또. 예? 돈 나가는 거. 네, 가요. 요즘 들어 물고기 찾는 단골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걱정이라는 할머니. 한때 이 마을도 호시절을 누리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민통선이 막히고 상류에 댐까지 생겨 물고기가 줄자 하나 둘씩 떠나버렸다는 어부들. 늙으면 다 사람이나 이 배나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썩었잖아. 사람은 죽으면 이제 끝나지만 이거는 이제 폐기처분 해야 돼. 이거 다 잘라서 못 써. 그리하여 지금 마을에 남아있는 어부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손. 깜둥이니까 까마니까 깜둥이. 일로 와. 사다 놨지. 천전 좀 들어요. 여기다 오세요. 갖출 건 다 갖췄어. 아버님도 어부셨어요? 지금도 보여. 아직 나 배수도 있고 다 있어. 저 양반 저기 왜 앉은 말이래. 저 양반이 여기 강에서 산 사람이야. 평생 태어나서부터. 내가 잘 알아라. 각기 태어난 곳은 다를지라도 임진강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살기에 모두가 형제처럼 가까워졌다는 마을 사람들. 주장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와서 해 먹는다니까. 여기 내가 적적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를 리 없는 형님은 그저 미안하고 민망하기만 한데. 아니 뭐 갖춰진 게 있어야지. 오는 건 좋은데 괜히 번거롭게 하면. 어느덧 매운탕에 김이 오르고 어제 잡아온 숭어회가 준비됩니다. 겨울 숭어는
놀다 간 갯벌조차 달디 달다고 했던가요? 이렇듯 임진강이 내준 음식을 앞에 두고 모처럼 단촐하게 모여 앉은 세 사람의 어부 인생. 아니, 어르신 그 생각 안 나셔? 지금 가끔 고기 잡던 생각. 생각은 뭐랬지. 다 힘이 없어서. 저 양반은 저 초창기 와서 선글라스 쓰고 고기 잡던 양반. 아, 저 초평도 앞에서 길 잃어가지고 안개가 껴서 꼼짝없이 해 떠서 중천될 때까지 풀뿌리 잡고 있다 나왔는데 내가. 고기 잡으시다가요. 그럼 복 때리러 갔다가 복을 모여드는 데가 있었어. 거기가 거기 한 번 제대로 치면 여러 마리씩 잡거든. 생각해보면 참 어부 인생이란 게 늘 고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험했던 시절이 지나고 보면 왜 그립고 더욱 간절해지는 걸까요? 꽃 내준다. 어우, 좋다. 어제 그 강건너가 내 생각에 거기 좀 더 내려가 편한 건 들어가. 됐어. 45, 50에 이 양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70 되시니까, 세월이 그만큼 갔단 얘기지. 당신도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 이러고 있으면 난 이것도 모르고 서울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버스에 타면 무조건 자리를 내주더라고. 야, 왜 그러니까? 아이고, 왜 앉으세요, 아버지? 아이고, 집에 와서 한번 모자 벗고 거울을 봤어. 머리가 허연히 영감 꼰대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럭저럭 한 시장 가네. 모든 거 싹 내려놓으니까. 부지런히 내 일에 만족하고들 살아. 그럼 그딴 생각하지 마. 절대. 얼마나 바삐 살았던지 세월 흐르는 줄 몰랐다는 할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는 알 것 같다십니다.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어도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만큼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동안 눈발이 내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임진강이 꽁꽁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얼음에 갇혀 새 한 마리조차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강. 그런데 마을 어부들이 단단히 무장을 한 채 강을 찾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통제 안 할 때는 여기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경운기, 두루마.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혀 뭐 노래 부르지. 항상 여 뱃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사니까 오늘 안 잡히면 내일 또 잡히겠지 하고 마음이 부자야 다. 배를 띄울 수는 없지만 옛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아볼까 해서 강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두꺼운 얼음장 밑에 물고기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잡아낸다는 걸까요? 한 30개 뚫어요. 30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지? 요 근육이 뚫면은 이거를
이 얼음권역에 집어넣는다고. 얼음권역에 집어넣고 여기서 저쪽으로 줄을 매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끝머리까지 줄이 이렇게 쭉 간다고. 그럼 저 끝머리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금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가라앉히는 거지. 얼음 구멍 30개를 뚫자면은 도끼자루 서너 개쯤은 넉넉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옛 어부들은 죄다 이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내곤 했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기상천외합니다. 얼로 가야 돼. 됐어? 아니 안 나왔어요. 구멍이 뚫리면 구멍과 구멍 사이에 긴 장대를 넣어 밧줄로 연결하죠. 됐어. 오래. 이렇게 징검다리 방식으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밧줄이 연결되면 거기에 그물을 매달아 잡아당깁니다. 떴어. 오래. 냉동 시설이 발달된 요즘이야 겨울에도 생선 귀한 줄 모르지만 이 방식이 아니라면 좀처럼 겨울 생선 맛보기가 어려웠다는 옛 시절. 옛날 사람들한테 뱉지 뭐.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 거지 뭐. 옛날 노인네들이 뭐 뵌 것도 없지 뭐 가진 거 없지 그러니까 강가에 살다 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었지. 이런 물고기 잡이가 가능하려면 얼음장 속 물고기들이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훤히 꿰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요. 힘겹게 그물을 설치해둔 지 꼬박 하루 반. 지난 50년 넘는 어부 인생의 경험을 총동원해 설치했는데 자, 과연 이번 그물엔 어떤 녀석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었어 벌써. 당겨볼까? 여기 보이나? 그런데 들였던 품에 비해 결과가 어찌 영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30m 그물에 고개를 내민 녀석은 겨우 어린 참개 몇 마리와 동작의 서너 마리뿐. 이 최고 맛있는 거야 별미. 별미. 요거 2마리, 개 2마리, 4마리 합이. 개가 3마리구나. 물고기를 손금 보듯 꿰고 있다던 최씨 할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50년 경력이 심게 보이래. 에이 50년, 60년. 깊은데 다 몰려 있어서 그래 추워서. 없어 고기가 없어. 그로부터 한 달 후 견고하기만 했던 임진강의 얼음장 위로 비가 쏟아집니다. 봄을 재촉하는 반가운 빗줄기죠. 이윽고 먼 상류로부터 밀려온 얼음장들이 서로 밀고 밀리며 이곳 임진강 하구에 대장관을 연출합니다.
어부는 매년 이 얼음장의 양과 흐름을 보며 언제 조업에 나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죠. 때문에 어부가 살피고 있는 것은 장관을 이루는 얼음장이 아닌 얼음장 밑에 떠돌고 있을 물고기입니다. 그때 이제 밀려서 올라가고 얼음장이 이제 썰물이 2시간 반 3시간 있다가 썰물이 생기면 또 얼음장이 또 내려가요. 이게 얼음장이 떠댕겨에 고기가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이게 성화장이 얼음장이 떠댕겨에 고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니까 얼음장이 움직이니까 고기도 같이 움직여 버려요. 마침내 긴 겨울이 물러나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임진강 어부들은 이때가 오기만을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렸죠. 이게 다 바쁘지 지금. 이거 저 뱀장어 새끼 치는 거 장비 아니야. 이제 봄 되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들 농사를 사면 농사를 짓고 다 그런 거지 뭐. 어부들은 이제 그물 정리 다 겨우내 했던 거 고기 잡으러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생기가 돌아. 기분이 좋아. 오늘 고기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어부들의 마음이 설레입니다. 봄이 되면 임진강은 마법처럼 물고기들을 불러들입니다. 바다로부터 참게, 황복을 필두로 실뱀장어와 웅어, 숭어들이 떼지어 몰려와 생명의 대잔치를 벌이곤 하죠. 이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 지난 몇 달을 준비해왔던 어부들.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 돈 벌러 가니까 기분 좋지 이 사람아. 아버지 올해도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지 뭐.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돈이 생기고 그래서 몸에 좋잖아. 강에 강바람 쐬고 공기가 좋으니까 우선 몸이 좋아지지. 노련한 어부는 금방 물고기의 길목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여기 저 날떡 박지 말고 저기다 메고 저기 활개? 좀 더. 그리곤 재빨리 선점한 다음 준비한 그물을 설치합니다. 올해 새로 준비한 그물은 3개. 작년에 사용하던 그물 2개는 미리 쳐두었답니다. 그런데 곧장 그물로 찾아가질 않고 갑자기 물가에 배를 정박시키는 최씨 할아버지. 이거는 얼음 사오지 않고 자연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틀 전 미리 쳐두었다는 할아버지의 삼각망. 그 첫 조과는 어떨까요? 하하, 역시 할아버지의 위치 선정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성공입니다.
미기구나. 아, 좋다. 오늘 있다. 한 마리에 몇만 원을 호가한다는 메기를 비롯해서 붕어, 잉어, 누치, 쏘가리에 바다에서 올라온 숭어까지 이만하면 첫 조업식은 운수 대통입니다. 어묵이 좋아야지. 그래 먹고 살지. 우리 아들내미가 고기 많이 잡나 뭐 조금 하늘에서 지키겠나 봐.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두 번째 그물. 역시 이번에도 그 비싸다는 뱀장을 비롯하여 귀한 물고기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너네 아버지하고 잡을 때는 이거 깬다냐. 엄청 잡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 한 대씩 잡았어. 그 많던 물고기는 다 어디로 떠난 걸까요? 갑판에 넘쳐났던 황복이며 그 물고가 부족할 만큼 많이 잡히던 웅어는 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옛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어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왠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최영선 할아버지와 임용석 씨. 한 번씩 짜증게 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토지고 뭐고 재산을 안 물려줬어도 저희들한테 항상 인성을 물려주신 거야. 그게 너무 고맙지. 큰 재산이지. 이걸 다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돌아주지. 그물 손질을 끝낸 두 어부가 다시 어장으로 나갑니다. 두 어부는 알고 있죠. 강이 살아야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언젠가는 떠나갔던 귀한 물고기들이 봄날의 임진강을 따라 다시 떼지어 올라오겠지요.